국토안보수사국이 조지아주 사바나에 건설 중인 한국 기업의 배터리 공장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민국이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나 위조를 행한 이민자를 직접 체포하기 위한 자체 조직을 신설합니다. 남가주 지역의 본격적인 산불 시즌이 시작되면서 소방당국이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8월 고용시장 충격에 9월 금리 인하 폭이 0.5%포인트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LA경찰국이 시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국토안보수사국이 조지아주 사바나에 건설 중인 한국 기업의 배터리 공장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한국 국적자 수백 명도 체포됐는데 취업 비자 없이 무비자로 입국했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결국 암묵적으로 내려오던 관행이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현지 상황을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줄지어 이동하는 차량, 전술 장갑차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국토안보 수사국 소속 무장 요원들입니다. 어제 조지아주 사바나에 건설 중인 현대차 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Our Homeland Security, we have a search warrant for the whole site. We need construction to cease immediately. We need all work to end on the site right now. 이민세관 단속국을 중심으로 국토안보수사국과 마약 단속국, 연방수사국까지 총동원된 대규모 작전에는 헬기도 동원됐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하러 가던데 회사에 헬기가 계속 저공 비행을 하고 옆에 얕은 산까지 계속 저공 비행을 하면서 계속 돌았습니다. 감시를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컨테이너고 트레일러고 뭐고 모두 우회를 시키고.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은 체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거쳤습니다. 합당한 체류 신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We are actively conducting an investigation into unlawful employment practices. 현대 메타플랜트가 건립되면서 수십여 개의 협력사들이 해당 지역에 경쟁적으로 입점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취업비자 발급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자 아예 무비자로 입국한 뒤 관리감독 형태로 일을 해주던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관광비자로 와갖고 조금씩 일들 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데 애틀란타 공항에서 한국으로 뒤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비자가 안 나와갖고 중소기업체들이 엄청 그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단순 출장 비자나 관광 목적의 무비자로 입국한 근로자 중 적발된 경우 향후 미국 입국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또는 참가하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에스타로 미국으로 오셔서 불법으로 일하시게 되면 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할 때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 근로라 할지라도 무비자가 아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재원 비자라고 해서 L 비자 또는 E2 비자가 있는데 이 외에도 연수 비자, H3 비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단기 취업 비자인 H2B 등 단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계획만 세우신다면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미국의 인력을 파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근로자는 475명, 이 중 한국 국적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합동수사당국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체류신분 위반 문제에 관련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nvestigation resulted in the arrest of 475 individuals and is focused on ensuring accountability for those who violate the law and uphold the rule of law. 합동수사당국에 따르면 검거된 용의자의 대부분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조항을 어겼거나 비자가 있는 경우라도 체류 기간을 위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조지아주 폭스턴의 이민자 수용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청업체인 현대차와 LG그룹 측은 관계당국과 적극적인 협조 관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한국 외교부는 현장에 대책반을 파견하는 등 모국 송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민국이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나 위조를 행한 이민자를 직접 체포하기 위한 자체 조직을 신설합니다. 이민국은 직원 수백 명을 훈련해 총기 소지와 체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직원 수백 명을 훈련해 체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요원들에게는 이민법 위반이나 기타 형사 혐의로 체포할 권한이 주어지며 총기도 휴대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 약 200명의 직원을 새로 모집해 수개월 동안 훈련을 거쳐 전국 이민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조 이들로 국장은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 제출, 시민권 영어시험 회피를 위한 허위 장애 진술 등 사기 행태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허위 기재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박탈도 주요 업무로 추진됩니다. 이어서 이 조치가 신청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사기성 신청에 위축 효과를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는 이미 사기 탐지 및 국토안보부서가 존재합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설치된 이 부서는 이민 사기나 국가안보 위협 추적 업무를 담당하며 적발 사건은 기소를 위해 이민세관 단속국에 이관됩니다. 직원들은 영장을 발부하거나 체포할 권한이 없고 무기를 휴대하지 않습니다. 이민국 역시 신청자가 반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비자와 시민권, 영주권 신청을 강력히 불허하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에 대한 탐문도 제기됐습니다. 에들로 국장은 기관이 신청자의 도덕성을 평가하기 위한 더 엄격한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전직 우체국 직원이 160만 달러가 넘는 수표를 훔친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시민권이 취소되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잠비아 출신의 40대 남성 하치코셀라 무침바는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0개 이상의 수표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워싱턴 DC 프렌드십 하이츠 지역에서 이 같은 범행을 벌였으며 주민들에게 발송된 국세청 및 개인 수표를 훔쳐 총 160만 달러 이상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일부 은행 CCTV에는 우체국 유니폼을 입고 수표를 입금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무침바는 해외여행, 고급 호텔 숙박, 유흥업소 출입 등에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신청서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법원은 그의 시민권을 취소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본격적인 산불 시즌이 시작되면서 소방당국이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항공 진화 장비를 추가로 배치했고
주민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시즌은 초여름이 시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조금씩 늦춰지고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가주의 경우 가을에 내륙에서 해안으로 부는 강한 산타애나 바람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급속도로 커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건조한 날씨로 인해 겨울에도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os Angeles has not received significant rainfall this past year. As a result, live fuel moistures have dropped to critical levels, making the vegetation throughout Los Angeles County potent for wildfires. 화재 당국 캘파이어에 따르면 올 들어 10,000에이커 이상을 태운 산불만 10건에 달합니다. 1월부터 2건의 초대형 산불로 인해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를 입었던 만큼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 시즌에 예년보다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화 원인을 제공해 소송을 당한 전력회사 남가주 에디슨도 올해는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소방 헬기는 남가주 에디슨이 지원한 헬리 탱커입니다. 슈퍼스쿠퍼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실어 나를 수 있어 대형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군 수송기를 개조한 헬리 탱커는 한 번에 10,000리터 이상의 물을 담아 집중 살수할 수 있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야간 고지대 산불 진화에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캐나다에서 임대해온 2대의 슈퍼스쿠퍼도 상시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12초 만에 6,000리터의 강물을 담아 신속 반복 살수가 가능한 만큼 산불 초기 진화에 유용한 항공 장비입니다. LA 카운티 정부와 소방국은 주민들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3단계로 이뤄진 산불 대응 계획 영상을 배포하고 위치 기반으로 산불 대피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경보 시스템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As wildfire risk increase, the need for coordination and preparedness from the county residents is more critical than ever. 화재 소방당국은 산간 지역 거주민들에게 집주위 건초를 제거하고 방어진을 구축할 것, 가족과 미리 상의해 대피 동선을 확보하고 비상 물품을 챙겨둘 것, 위험이 감지되면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국내 8월 고용 시장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9월 금리 인하폭이 0.5%포인트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노동부는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 75,0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간 고용 증가를 이끌어왔던 의료와 사회복지 부문의 증가폭이 3년 반 만에 가장 적었고 제조업 일자리는 12,000개 줄었습니다. 6월 신규 고용은 14,000명 증가했던 걸 13,000명 감소로 수정했고 7월엔 6,000명 상향 조정됐습니다. 2달 동안 고용이 이전 발표 수치보다 21,000명 줄어든 겁니다. 실업률은 4.3%로 높아지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오자 미 국채금리가 기간에 관계없이 일제히 하락하는 등 시장 반응은 금리 인하 쪽으로 쏠렸습니다. 물가에 집중했던 미 연방준비제도가 고용시장 악화에 반응할 거라는 기대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이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고 그중 10%가량은 이른바 B컷 0.5%포인트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f it does, is it 25 basis points, 1/4 of 1%, or 1/2 of 1%? And then the other part of the question is, will there be other rate cuts to follow through the end of the year?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장 초반 상승했던 뉴욕 주식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날 고용지표로 이번 달 금리 결정 회의에서의 논의는 금리 인하 여부가 아니라 앞으로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집중될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PCB뱅크.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일본과 했던 무역 합의를 공식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산 자동차는 미국에서 관세가 곧 15%로 적용되는데 한국산 자동차보다 먼저 관세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말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공식 문서화됐습니다. 우선 일본의 대미 수출 효자인 자동차 관세율이 현재 27.5%에서 약속했던 15%로 낮춰집니다. 今から2週間かかることはないだろうというタイミングで発行するというふうに思われます。 한국산 자동차도 15% 관세를 약속받기는 했지만 아직 문서화가 안 된 상황이라 당분간은 일본 차에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됩니다. 상호 관세율 역시 일본의 희망대로 기존 관세를 포함해 15%로 정리됐습니다. 유럽연합과 동일한 대우입니다. 대신 일본은 현재 연간 35만 톤 수준인 미국산 쌀 수입을 60만 톤으로 확대하고 해마다 80억 달러치의 옥수수 등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의 투자처도 미국이 정한다고 규정됐습니다. The Yeshiva administration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working closely together to achieve all of the objectives and goals of this historic agreement. 일본은 또 미국에서 만들고 안전을 인증한 승용차를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수입하기로 했고 민간 항공기와 군사 장비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한 뒤 이를 문서화할 때까지 약 50일간의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 고령화가 한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가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재외국민은 총 88,628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21,780명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습니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4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의미로 재외국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2015년부터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을 인구 통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 내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약 21%인 점과 비교하면 재외국민의 고령화가 더 빠른 것으로 집계됩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재외국민의 65세 이상 비율은 2019년 18%에서 2020년 19%로 소폭 상승했고 2021년에는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처음 넘어섰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해 올 8월에는 25%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 거주자의 경우 65세 이상 비율은 2019년 15%에서 2024년 20%를 기록했고 2025년 8월 현재는 약 21%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 비율 증가폭은 재외국민이 6.6%포인트로 한국 내 거주자의 5.5%포인트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향후 재외동포를 위한 복지 정책과 의료 서비스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경찰국이 시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한인타운도 단속이 예고돼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뿐 아니라 약품이나 마리화나 등 운전에 영향을 미친다면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체크포인트 설치와 집중 단속이 병행되는데 특히 음주운전 사고와 체포가 빈번했던 지역에 집중됩니다. 오늘은 현재 밤 11시까지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와 8가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됐습니다. 사우스 LA 슬로슨 애비뉴와 피게로아 스트릿, 베니스 링컨 블러바드와 맥셀라 애비뉴 교차로에도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내일은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패션 디스트릭, 사우스파크 등에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일요일은 낮 12시부터 밤 8시까지 웨스트밸리 지역에서 순찰 차량의 집중 단속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8일 월요일은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올림픽 지역에 집중 단속이 예정돼 있습니다. 맨해튼 비치의 한 보석상에 절도범들이 지붕을 뚫고 침입해 보석 수백만 달러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맨해튼 비치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4시 사우스베이 골드에서 발생했습니다. 노동절 연휴로 문을 닫은 점을 노린 것으로 용의자들은 지붕을 뚫고 침입한 후 매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절도범들은 금고에 보관 중이던 귀금속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범행 중 부상을 입어 혈흔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주최한 인천공항 인터라인 파트너십 데이 2025 행사에 참가해 에어프레미아와 인터라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티웨이 항공의 국제선과 에어프레미아의 국제선을 하나의 항공권으로 묶어 판매할 수 있게 돼 승객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인터라인은 서로 다른 항공사가 각각 운항하는 노선을 하나의 항공권으로 연계해 판매하는 제휴 방식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환승 시 별도 체크인이나 수화물 수치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항공사는 네트워크 확장과 환승객 유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주 시장 네트워크 확대와 장기적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환승 수요 유치로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초반의 강세를 약세로 뒤집으며 이번 주를 희비가 엇갈린 주로 마무리했는데요. 다우존스는 2주 연속 하락한 주를 기록했지만 하락폭은 미미했고 내스닥은 3주 만에 상승한 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3대 지수가 같은 날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이후 딱 9개월 만에 일어난 성과인데요. 그동안 지수들이 각자 번갈아가며 최고치를 경신했을 뿐 같은 날 동시에 돌파한 적은 없었습니다. 비농업법인 취업자 수는 전망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에 달한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개장 초 매수 심리를 자극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며 투자 심리는 사자에서 팔자로 전격 반전됐는데요. 결국 장은 1시간 더 채 안 돼 약세로 돌아선 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간발의 차이로 26년 만에 처음 6일 연속 하락하는 것을 모면했던 엔비디아는 다시 약세로 꺾여 7주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최근 7일 중 6일이나 떨어진 건데요. 다음 주 발표될 8월 CPI와 PPI를 앞두고 긴장감은 서서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